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의 산업안전 기사의 저자 한의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 2023년 필답 101회차 해석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소음 관련해서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소음 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몇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거는 일반 소음이기 때문에 85데시벨입니다. 넘어가시고 2번 간결한 소음 작업 틀립니다. 간결한 소음 작업이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몇 시간이다. 이거는 8시간입니다.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이고, 또 다로 넘어가서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몇 시간 이상 발생한다. 이거는 2시간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가 있는 95데시벨이라고 나왔다. 그럼 뭘까요? 8, 4. 쭉쭉 내려가죠. 나누기 1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 4, 2 이렇게 쭉쭉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래의 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준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해당 문제는 신출이었습니다. 신출. 23년 1회차 기준 신출이었습니다. 자, 보시죠. 유해위험 물질 규정량 킬로그램이고요. 인화성 가스는 제조 취급 몇 킬로, 그 슬러시 저장 틀립니다. 그러면 제조 취급은 몇 킬로다? 그거는 5,000kg입니다. 5,000kg. 그 저장은 20만 kg이고요. 자, 2번 암모니아는 제조 취급 저장이 동일합니다. 이거는 뭐다? 10,000kg입니다. 10,000kg. 3번 염산 중량 20% 이상 제조 취급 저장 몇 킬로나? 이거는 역시나 2만 킬로입니다. 2만 킬로. 마지막 4번 황산 중량 20% 이상 제조 취급 저장은 역시나 2만 킬로그램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는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겨놓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쉬운 문제 나왔네요. 보호구 안전인증 고지사항 창항 보안경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건 암기법 답을 아시죠? 자, 답안 보시면 자적 보호경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 작성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끝에 용 있죠. 용을 간혹 빼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몇 번 말하지만 우리가 여기 모음을 거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용에 대한 글자도 넣어주세요.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 꼭 넣어주십시오. 방법은 자적 보호경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가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중 사업주가 배관에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작성하라고 나왔고, 그 가로의 내용, 단 배관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 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해당 문제는 파열판 문제입니다. 자, 파열판은 나올 때마다 헷갈립니다. 자, 파열판은 대표적인 문제가 방구분, 정정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23년 1회차 때 특이하게 나왔어요. 단 배관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해 되었죠. 이 부분이 정정배라는 답안에 되는 배에 대한 가로의 내용입니다. 가로의 내용.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는 이거 정정배 답 아니야? 하고 고민 엄청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자, 답안 보시죠. 답안은 방구분입니다. 자, 보시죠. 방구분. 앞글자 따서. 자, 1번.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2번. 급성 독성 물질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번.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저희가 방구분이라는 법으로 외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까지 방구분 문제는 항상 무슨 코멘트가 달렸냐면, 문제에서 반드시라는 문구가 달렸습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거, 반드시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구분이냐 정정배냐라는 차이를 알 수 있었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라는 내용이 빠져서 새로운 형태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답은 동일합니다. 답은 똑같게 방구분이겠지만은, 이 문제는 제가 23년 1회차 시험 치셨던 분들은 굉장히 헷갈렸던 문제일 듯 합니다. 이 문제 자체가. 그 중요한 거는 파열판 문제는 방구분 문제가 있고 정정배 문제가 있다.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또 비슷한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열판 문제가 나올 때마다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구별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이게 지금 화재의 문제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게 지금 25년도인데, 얼마 전에 부산의 반얀트리 현장이라는 곳에서 큰 불이 나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안전관리자로 가신다면은 요 화재 위험, 그리고 화재 예방, 그리고 화기 작업을 할 때 이 부분 잘 챙겨야 합니다. 자, 답안 보시죠. 자, 답안은 암기법 먼저. 암기법은 작작작 화로 되고요. 자, 읽어보시죠. 1번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번 작업 장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 3번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의 비상 조치. 4번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입니다. 추가적으로 6번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조치하고요. 6번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등의 조치. 당연한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5번의 내용이 용접 방화포라는 내용이 있는데, 용접 방화포가 나중에 여러분들 작업평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불티 비산 방지포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더미글라스라고 합니다. 더미글라스. 자, 글라스니까 뭐 유리죠, 유리. 근데 유리도 된 천이거든요. 왜 이게 사용이 되냐면, 여러분들, 불이 났을 때, 유리창은 불이 났을 때,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유리창은 깨지죠. 그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열이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열의 전도를 막기 위해서, 유리로 된 더미글라스, 유리로 된 비산 방지포를 덮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현직 가시면 많이 사용하게 되는 자재이실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절연된 경우 혹은 절연 장갑을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문에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래의 충전전로 성관이나 킬로볼트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센티미터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 일단 오른쪽에 참고표를 보여드릴게요. 참고표. 일단 참고표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참고표 내용 보시면은 충전전로의 성관이나 단위 킬로볼트 되어 있죠. 그 0.3이라고 된 건 0.3킬로볼트입니다. 즉 300볼트이겠죠. 자, 그러면 380, 잘 보셔야 돼요. 380볼트잖아요. 그 0.3초가 0.75 이하는 몇 센치다? 30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답은 30이고요. 1.5kV이기 때문에 0.75초가 2 이하이기 때문에 45가 되는 거고요. 통과했고, 3번 6.6kV는 2초가 15 이하에 들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60cm가 되는 거고요. 그 22.9는 역시나 15초가 37 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90cm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 이 문제는 지금까지 30, 45, 60, 90 이 문제가 똑같게 나왔습니다. 다만 23년 2회차 지금 1회차도 23년 2회차 때 또 뭔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3년 2회차의 영상을 딱 이어나가서 보신다면 해당 충전 전로에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 상한계 2문제 나왔습니다. 똑같게 이제 이 접근 한계거리 작성하는 거였는데 그럼 결국에 뭘까요? 출제자들이 이 답안을 사람들이 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표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 답안만 외우고 있으니까 또 변형을 시켜서 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당 표를 무조건 다 암기해 놓으셔야 한다는 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최다 빈출 문제입니다. 최다 빈출. 제일 많이 나왔어요. 10번 넘게 나온 문제거든요. 자, 보시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가 점검을 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할 항목을 5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합니다. 해당 문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문제죠. 자, 답안 보시죠. 답안은 이 암기법 손발 연기 해라는 암기법을 통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시죠. 1번 손잡이의 탈락 여부, 2번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3번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번 기둥의 침하,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마지막 5번 해당 비계 연결부 또는 접속대 풀린 상태, 그리고 마지막 추가적으로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난 장치의 흔들림 상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항상 말씀드린 것은
보통 여러분들이 손발 연기해라고 보통 5개만 외우시거든요. 추가로 이걸 외워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손잡이에 탈락 여부 제외라고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냐면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보죠. 2, 3, 4, 5, 6 즉 발연기해로로 외우셔야 합니다. 네, 이 문제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나올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6가지 외우십시오. 그리고 산한기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사업장의 종합지혜지수를 구하시오. 자, 영근로자 수 400명, 근로시간 하루 8시간, 1년에 280일, 연간 요양재해 발생 건수는 80건, 근로손실일수는 800일입니다. 그 재해자 수는 100명이 됐고요. 자, 일단 종합재해지수를 구하려면 도수율과 강도율을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도수율 보시죠. 도수율은 총 근로시간 수분의 재회수 혹은 재해 건수이거든요. 재해 건수 곱하기 12 6승입니다. 자, 그럼 보시죠. 근로 400명이 됐죠? 그럼 400 곱하기 8시간 곱하기 8, 1년에 280일 곱하기 280. 그 재해 건수, 연간 요양 재해 발생 건수 80건, 80 나누기 10에 6승을 하면 89.29가 나옵니다. 자, 이어서 강도율 구하시죠. 강도율. 역시나 똑같죠. 총 근로시간 수분 똑같습니다. 총 근로시간 수분의 총 근로 손실일수입니다. 그러면 보시죠. 곱하기 12 3승이고요. 자, 400 곱하기 8 곱하기 280 똑같죠. 더해 설명 안 하겠습니다. 분의 총 근로 손실일수. 근로 손실일수 800일이죠. 800을 넣어서 곱하기 12 3승을 하면 0.89가 나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종합재해지수. 종합재해지수는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입니다. 루트를 씌우고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도수율 구했죠. 도수율은 89.29, 강도율은 0.8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주고요. 89.29 곱하기 0.89를 하면 8.91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특이한 점은 뭐냐면 재해자 수 100명 있죠. 이건 뭐다?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그 말은 즉슨 해당 표를 보고 해당 표의 내용을 보고 여기에 정확하게 식을 대입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도수율 강도율은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해당 문제는 잘 정리해 놓으신 게 중요하긴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가설 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작업형에도 자주 나옵니다. 작업형 역시나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 암기법 먼저 보실게요. 자, 암기법은 경경경추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자, 다음 보시죠. 경구항 구조를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또 3번의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를 할 것, 마지막 추락의 위험 있는 구역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자, 추가적으로 5, 6번 수직계인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창을 설치할 것. 그리고 6번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창을 설치할 것.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위에서 1, 2, 3, 4번을 먼저 외우고 추가적으로 5, 6번을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해당 문제는 작업형도 자주 나오고 단답형 역시나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잘 암기해 놓으십시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의한 작업장에 적합한 조도의 기준을 작성하시오. 이것도 참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1번 초정밀 작업, 2번 정밀 작업, 3번 보통 작업, 4번 기타 작업입니다. 자, 보시면 초정밀 작업 1번 750럭스 이상이고요.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 기타 작업은 75럭스 이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위입니다. 단위. LUX. L은 대문자죠. 도입니다. 그러면 LX 되거든요. 되긴 돼요. 다만 우리는 모음을 걸지 말랬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모음 답안이 LUX 이상, 럭스 이상, 대문자, 소문자 이상.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거 뭐 대소문자 잘못 구별하시면 틀렸다고 채점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쓰는 걸로 연습해 두십시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 크레인을 설치에 취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특별안전보건 교육 내용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자, 해당 문제는 암기법 먼저. 암기법이 욕설입니다. 욕설. 붕신이설이라는 욕설 같은 암기법이에요. 자, 보시죠. 1번. 붕괴 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신호 방법이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 조치에 관한 사항. 마지막 설치 해체 순서 및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그래서 붕신, 이설로 암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근데 타워 크레인 문제에서 또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는 또 교재 집필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려 한다. 실시 순서를 번호대로 쓰시오라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해당, 일단 먼저 보기 보시죠. 1번, 위험성 평가 공유. 2번,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3번,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사전 준비. 4번,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5번, 위험성 감소 대책의 수립 및 실행. 6번,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한번 보시죠. 23년 1회차에 시험 쳤을 때는 3, 1, 2, 5, 4 이렇게 해서 외우셔야 하는데, 뭐냐면, 준파, 추결, 실기로 통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준파, 추결, 실기에서 준비, 파악, 추정, 결정, 실행, 기호, 이게 답안이었는데, 23년도 5월달이죠. 5월달에 법이 변경되면서 준파, 결시, 공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면 준파, 결시, 공기가 뭔지 보시면, 자, 보시죠. 준,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3번이고요. 파, 2번, 파, 2번, 6은 결이죠. 결 보이시죠? 결. 5번은 실이죠. 실. 위험성 감소 대책의 수립 및 실. 공, 위험성 평가의 공. 보시고, 마지막 기록이죠.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해서. 지금 현재 답안은 뭐다? 준파, 결실, 공기로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십니다. 23년도 1회차 시험 칠 때는 해당 답안 아니었어요. 근데 23년도 1회차 이후에 법안이 바뀌면서 준파, 결실, 공기라는 암기법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내용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요 위에 거 쓰시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순서대로 써라는 번호 있죠. 이런 문제는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다음 작업에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보호구를 가로 안에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1번.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무슨 보호구를 줘야 한다? 안전모를 줘야 합니다. 안전모. 2번. 높이 또는 깊이 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서는 무슨 보호가 필요하냐? 이거는 안전대입니다. 안전대. 떨어지면 안 되겠죠. 3번.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은 뭐다? 이건 보안경입니다. 보안경. 마지막 4번.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뭐다? 방열복입니다. 혹은 뭐 방열 일체복도 되고 뭐 방열 장갑도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중복 답안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가장 안정적인 답안이 방열복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쉽다고 생각하고 틀리는 문제가 1번하고 2번입니다. 왜? 이게 생각하면 이게 안전, 보세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라면 이게 안전대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2번. 높이 또는 깊이 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하는 작업. 이것도 역시나 안전모도 필요하죠. 왜 떨어지면 머리 다치니까요. 가능하죠. 그런데 해당 법안대로 해서 정확하게 푸셔야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내용대로 한다면 1번은 안전모가 되는 거고요. 2번은 안전대가 됩니다. 안전모, 안전대, 이 차이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고 구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이 당시 1회차 때 신출이네요.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를 3가지만 작성하시오. 단 사업이나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의 답안을 알려드리죠. 답안은 1번은 화학설비, 2번은 건조설비, 3번은 가스 집합 용접 장치, 4번은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은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 환기, 배기를 위한 설비입니다. 이렇게 5가지 중에 3가지를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였고, 이 문제는 23년 1회차 때 신줄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3년 1회차 필답변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신기방역 산업안전기사의 저자 한혜연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신기반기 산업안전 기사의 저자 한윤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 중 다음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에 적절한 경고 표지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1번. 가족,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이거는 답안이 인화성 물질 경고입니다. 2번. 가열, 압축하거나 강산, 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이거는 문제의 답이 있네요. 산화성 물질 경고입니다. 3번.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에는 뭐를 설치해야 한다? 낙하물 경고입니다. 4번이죠.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는 이건 뭐다? 몸 균형 상실 경고입니다. 그 경고 표지는 안전보건 표지에 대해서 저희 신기반기 카페에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 버전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신출이네요. 신출. 자, 신출을 넣었어요. 신출. 자, 보시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 강화치 지붕공해 조립 시 사업주가 따라야만 하는 사항 4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암기법이 조주연 터낙이라는 암기법입니다. 자, 다음 보시죠. 조주연 터낙. 자, 1번.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2번. 주제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세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번. 연결 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제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4번.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추가적으로 마지막 5번.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협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그래서 조주연 터낙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출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시험 치신 분들은 맞추신 분들이 거의 없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달비계의 적재 하중을 정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가로 안에 안전계수를 작성하시오. 자,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달기 체인 및 달기 후기 안전계수, 달기 강대와 달비계 하부의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제의 경우 몇 이상, 복제의 경우 5 이상. 자, 해당 답안 보시겠고요. 해당 답안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5조의 내용이고 이 문제는 삭제가 되었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맘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맘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자맘, 우물통 오랜만에 나온 문제네요. 자, 답안 보시죠. 일단 암기법 침바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자, 1번. 치마 간계도에 따라 굴착 방법 및 재활량 등을 정할 것. 2번. 바닥 등으로부터 천장 또는 복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암기법보다 침바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마 우물통 문제는 또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교재에 집필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고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류의 전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전기 기계기구 3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임대철물입니다. 임대철물. 자, 보시죠.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구. 끝에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철판, 철고리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자, 여기서 제가 미리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분 장소에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구. 제가 왜 색깔 바꾼지 아시겠죠? 1, 2, 3번은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가 동일한 답안이고요. 마지막 4번만 저압용 전기기계기구이다. 이렇게 차이를 암기해 놓으시고 외우신다면 여러분 정리하실 때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상시 근로자 수와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될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이다? 이거는 300명 이상입니다. 자, 저희 교재 해당 표를 보시면 소프트웨어 및 개발 및 공급업 몇 명이죠?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이라고 집필되어 있죠. 이렇게 답은 300명 이상이고요. 그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될 사항 3가지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필수 암기 법령 파트에 있는 내용이죠. 필수 암기. 안한작사입니다. 안한작사.
자, 보시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번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3번에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마지막 4번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한 작사를 암기해 놓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 기한과 첨부 서류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저도 이거 작성하지만 정말 쓸 때마다 머리 아픕니다. 자, 1번. 제출 기한은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그 뭐다? 공사가 시작하기 전날까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흔히 하는 말로 삽뜨기 전날까지입니다. 첨부 서류는 공사 기후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입니다. 저도 이걸 작성을 하지만 쓸 때마다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쓸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파당 하중이 42.8kN의 와이로프 1200kg의 화물을 두 줄거리로 상부각도 108도의 각도로 들어올릴 때 안전율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전율을 물어보고 그리고 안전율이 만족인지 불만족인지 여부도 물어봤네요. 자, 보시죠. 자, 해설해 보시면 코사인 2분의 세타 그리고 또 나누기가 들어가서 2분의 웨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코사인 2분의 지금 각도 108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08이 되는 거예요. 그 나누기 하셔서 또 2분의 웨이트죠. 무게입니다. 무게. 1200 되겠죠. 그럼 1200을 넣으시면은 몇이 나오면 1020.78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는 단위를 바꿔줘야 하거든요. 단위를 바꿔야하기 때문에 곱하기 9.8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푸시면은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건 또 뉴턴이기 때문에 뉴턴을 또 킬로뉴턴으로 바꿔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1000을 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하나, 둘, 세 개가 되면 그러면 10kN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안전율이 정확하게 구해야겠죠. 안전율은 안전 하중분의 파단 하중이거든요. 그러면 안전 하중은 10kN 나왔죠. 그럼 10. 파단 하중 42.8kN 나왔죠. 그럼 42.8. 푸시면은 4.28이 나오는데 여기서 조건이 걸립니다. 지금 안전율은 4.28이 나왔는데 안전율의 만족, 불만족 여부를 물어봤잖아요. 그런 거다 해당 표시가 됩니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는 안전계수는 5 이상이에요. 근데 지금 숫자가 4.28이 나왔죠. 4.28. 그런 거다 안전율보다 5보다 작음으로 불만족에 해당하는 겁니다. 해당 문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식대로 풀이를 집어넣어서 푸시면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목재 가공용 둥근 톱에 대한 방호장치 중 분할날이 갖춰야 할 사항에 관련해서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 자, 1번.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 톱 두께 1.1배 이상일 것. 경고에 고정할 수 있으며 분할날과 톱날 원주 면과의 거리는 몇 미리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이거는 12mm입니다. 12mm. 그리고 쭉 보시고 지금 마지막 4번. 분할날의 조인 볼트는 몇 개 이상인가? 이거는 2개 이상이고요. 그 분할날의 조인 볼트는 뭐뭐의 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뭐다? 이완 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해당 내용의 표는 지금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이게 나중에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작업형에는 분할날의 두께에 대한 문제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형은 이어지는 문제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자격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1번 근로자 대표, 2번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마지막 3번 근로자의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이래서 3가지를 정리해서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절연된 경우 혹은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구에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래의 충전전로의 성간 전압 킬로볼트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0, 45, 60, 90이라는 답안은 항상 나왔죠. 30, 45, 60, 90. 항상 동일한 문제가 나왔어요. 동일한 문제가 나왔다가
23년 2회차 때 처음으로 바뀌어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띄워드린 해당 표를 꼭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해당 표를. 그러면 충전 전력 성간전압 이 초가 2kV 초가 15kV 이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초가 15 이하는 뭐다? 60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60cm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7초가 88 이하, 37초가 88 이하는 110이 되는 거고요. 145초가 169 이하는 해당 표를 보시면 170cm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표를 무조건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보고 30, 45, 60, 90만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해당 표를 알고 있어야지 해당 문제는 풀 수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로봇 작업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4가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로봇 문제 제가 자주 나왔댔죠. 이거는 로이조안 암기법으로 있는 로이조안에 대한 문제네요. 자, 다음 보시죠. 1번. 로봇의 기본 원리 구조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2번. 이상 발생 시 응급 조치에 관한 사항. 3번. 조작 방법 및 작업 순서에 관한 사항. 4번.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로이조안이고, 제가 로봇 문제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로봇 문제는 3 플러스 1입니다.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다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정리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되어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되어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구 4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이것도 역시나 자주 출제됩니다. 자, 다음 보시죠. 1번은 예초기, 2번은 원심기, 3번은 공기 압축기, 4번은 금속 절단기, 5번은 지게차, 6번의 포장기가 중요합니다. 가로네요. 진공 포장기 및 랩핑기로 한정한다. 이건 꼭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문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를 들어서 답안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예초기, 원심기는 제외한다. 그렇게 4개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공금지포 이렇게 4가지를 작성하셔야겠죠. 자주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손발 연기의 문제랑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6가지 외우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다음에 해당하는 방폭 구조의 기호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1번 안정증, 2번 충전, 3번 유입, 4번 특수입니다. 자, 안정증. 해당 표를 보시죠. 해당 표를 보시면은 저희 교재 지필에 있는 안전증 방폭 구조는 뭐다? EX2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충전은 충추라고 외우죠. 충추. 그래서 충전 방폭 구조. 그 유입은 O입니다. EX5. 그리고 특수는 S입니다. 특수 방폭 구조. 제가 외울 때 어떻게 하면 앞뒤, 앞피 이런 식으로 외워요. 충큐, 유오, 안이 이런 식으로 제가 외웠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앞글자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치해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거 어렵지가 않고 중요한 거는 여기 적겠죠. 대소문자 구분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EXS라든지 EX2라고 썼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겠죠. 항상 앞에는 E 대문자, X도 소문자입니다. 이렇게 항상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코 진짜 EX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틀렸다고 채점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3년 2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신기방의 산업안전 기사의 저자 한인의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의 산업안전 기사의 저자 한인의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 2023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하족 기법에 사용되는 가이드워드에 관한 의미를 영문으로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제가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이거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달기구의 안전개수에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 넣으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1번. 훅, 샤클, 클램프, 리프트 빙의 경우에는 3 이상이 되는 거고요. 3 되어 있죠. 하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5 이상입니다. 5 이상. 때문에 5가 되는 거고요. 3번. 근로자가 탑승하는 음방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몇이다? 10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게, 자, 적어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규칙 55조에 대한 사항인데 삭제가 되었습니다. 55조 내용하고 해당 내용하고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해당 내용은 다른 내용이니까 55조 내용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해당 내용은 꼭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FT에서 미니멀 커스, 미니멀
패스셋을 설명하시오. 자, 답안 보시죠. 이것도 역시나 죄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사망 만인율의 계산식과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사망 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분의 사망자 수 곱하기 1만입니다. 1만. 소위 말해서 10의 4승이 되는 거겠죠. 10의 4승. 자, 그리고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1번 체육행사에 의한 사망한 경우, 2번 폭력행위에 의해 사망한 경우, 그리고 사업장 밖 외부죠. 외부에서 교통사고의 경우, 그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후와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단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관련 사항은 제외를 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답안 보시죠. 자, 1번 해당 사업장의 연간 제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제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번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3번 관리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 마지막 4번을 제외하라고 했죠.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일단 외우실 때는 총 4가지를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 그럼 반대로 화학적 인자가 아니고 뭐 중대재해 관련한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제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1, 3, 4에 답안을 쓰셔야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상 특급 방진 마스크 사용 장소 2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이건 암기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배석이라고 외우는 거고요. 자, 배석. 자, 베릴륨 등과 같이 강한 독성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의 발생 장소. 2번 성면 취급 장소입니다. 그리고 특급 방진 마스크 말고도 또 이어지는 비슷한 문제가 1급 방진 마스크 문제 있습니다. 해당 문제의 차이를 잘 구별하셔서 틀리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본사 다음 기기 위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를 한 가지만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원심기, 2번 공기압축기, 3번 금속절단기입니다. 자, 원심기 둥글둥글하겠네요. 그럼 뭐일까요? 해전체 접촉 예방장치. 자, 2번 공기압축기, 공기압축, 압력에 대한 게 생각나시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 방출장치. 그 금속절단기 뭔가 잘리는 것 같네요. 그럼 이거는 뭔가 날에 관련된 것 같거든요. 자, 보시죠. 답안은 날 접촉 예방장치입니다. 이렇게 아까 연상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회의체의 이름을 작성하시오. 2번 해당 회의의 회의 주기를 작성하시오. 3번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자격을 각 한 명씩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은 뭐다? 이 회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고요. 해당 회의의 회의 주기는 뭐다? 분기, 즉 3개월마다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자격자. 근로자 위원 먼저 보실게요. 자, 색깔을 바꿀게요. 자,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그리고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자, 9명 이상의 해당, 빠졌네요.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자, 그리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은요, 자, 해당 사업체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산업보건이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하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자위원과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회 자격에 대해서 차이는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안전기준에 관련한 가로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사업주는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뭐뭐로 설치하고, 이거는 뭐다? 직렬입니다.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뭐뭐 또는 뭐뭐를 설치해야 한다. 이건 뭐다? 압력 지시계 또는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어서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한 개는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 이거는 1.05배입니다. 외부 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몇 배, 이거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위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죠. 자, 표시해 드릴게요. 위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요 밑에 내용 있죠. 1.05배, 1.1배. 이 내용은 작업형에서도 따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작업형에 나온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차이를 잘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보기에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보기. 식료품 제조 상시 근로자 600명이고요. 1차 금속 제조 상시 근로자 200명, 플라스틱 제품 제조 상시 근로자 300명, 총 공사금액이 1000억 이상인 건설업. 자, 해당 문제는 표를 아셔야 하는데, 자, 보시면, 자, 식료품 제조 보면, 식료품 먼저 써드릴게요. 1번 식료는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대 1명이고요. 그러면 넘어가면 500명 이상이 된다. 2명이 되는 거겠죠. 그럼 뭐죠? 상시 근로자 600명이 됐기 때문에 이거의 답안은 2명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1차 금속 제조 볼게요. 1차 금속 제조. 자, 이번에 1차 금속 이거는 50명 이상 500명 미만일 때 역시나 1명입니다. 그럼 보시죠. 상시 근로자 200명이겠죠. 이건 뭐다? 1명이 되겠네요. 자, 1명. 자, 플라스틱 제조 역시나 동일합니다. 자, 써드리죠. 플라스틱 500명 미만 역시나 1명입니다. 그럼 뭐죠? 상시 근로자 300명이 됐으니까 이것도 역시나 1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사 금액이거든요. 자, 공사 금액은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50억 이상 800억입니다. 숫자 확 커지죠. 800억 미만일 때는 1명. 그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이거는 2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억 이상을 했을 때는 2명이 되는 거겠죠. 해당 내용은 교재에 해당 표가 집필되어 있으니까 해당 내용을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2가지만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이거의 답안은 1번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2번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3번 안전보건 관례 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는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받으면 기초안전보건 이수증을 받습니다. 이수증이 있으면 여러분들 건설업에 넘어왔을 때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새로 오신 인부들이 기초안전보건 이수증이 있다면 이건 뭐다? 채용시 교육이 제외가 됩니다. 이건 현직에 대한 상황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수증만 있으면 채용시 교육이 면제가 되니까는 안전관리자가 일하기가 좀 편하겠죠. 채용시 교육이 이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현직에 오셔서도 기초안전보건에 대해서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기초안전보건 이수증에 대한 차이를 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해당 3가지 내용은 이 당시 3회차 기준에서는 신출이었습니다. 신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용접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전압이 300V인 충전 부분에 물에 젖은 손이라고 딱 되어 있네요. 물에 젖은 손이 접촉 감전되어 사망하였다. 이때 인체에 통전된 심실 세동 전류 미리암페어와 통전 시간 미리세컨을 계산하시오. 좋겠네요. 단 인체의 저항은 100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기 문제 보시면 제일 기본적인 게 V는 I라 했죠. V는 I가 V는 뭐다? 전압이고요. I는 전류, R은 저항입니다. 그리고 심실 세동 전류의 공식을 아셔야 하는데 루트 T분의 165라는 공식을 꼭 암기해놓으셔야 합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은 지금 V랑 I가 주어졌죠. 그렇죠. V는 IR에 V 300V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이 되는 거고요. I는 안 주어졌죠. 곱하기 1000이죠. 왜 1000이냐면 인체 저항이 1000이라고 1000오미가 주어졌네요.
1000 곱하기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25분의 1. 25분의 1이 왜 들어가냐라고 물어보시면 자 해당 위에 표를 보죠. 물에 젖은 경우에는 25분의 1이고요. 땀에 젖은 경우는 12분의 1 혹은 30분의 1요 사이고요. 습기가 있는 경우는 10분의 1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정확히 물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젖은 경우는 25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하기 25분의 1을 하시는 거고요. 이거를 근해 공식을 하셔가지고 푸시면은 i는 7.5 암페어입니다. 중요한 건 암페어. 근데 이거를 미리 암페어라고 구하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곱하기 1000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다? 7500mA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적겠죠. 손에 물이 젖었을 경우에는 문제 제시가 되었고 저항이 25분의 1로 감소한다. 이것도 밑에서 적어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i를 풀어보죠. 아까 심실 세동 전류 공식 알려드렸죠. 루트 t분의 165. 그럼 i는 뭐다? 7500을 넣어야겠죠. 7500분의 루트 t분의 165. 그럼 이거를 두 개를 바꿔주면 위치가 동일하겠네요. 자, 루트 t는 7500분의 165고요. 그 t로 넘어갈게요. t에서 루트를 없애야겠죠. 루트를 없을 때는 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시면은 7500분의 165분의 7500분의 165에 제곱을 하시면 0.000484 세컨이 되는 거예요. 세컨.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미리세컨이라고 구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역시나 마찬가지 곱하기 1000을 하면 하나, 둘, 셋을 하시면 0.48ms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단위를 바꿔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인간 계측 자료를 장비나 설비의 설계에 응용하는 경우 활용되는 세 가지 원칙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역시나 해당 문제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14번. 숫돌의 파괴 원인 네 가지만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숫돌의 파괴 원인,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 자, 1번.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을 때, 당연하죠.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으면 당연히 파괴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2번.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면 중심부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돌이 빠르게 파괴가 되겠죠. 3번.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가했을 때. 장돌이나 망치 같은 두드러 때리면은 결국에는 과대한 충격 때문에 당연히 파괴 원인이 되겠죠. 4번.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5번.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우리가 타이어를 생각해봐요. 타이어. 우리가 고속으로 계속 달리면 타이어는 빠르게 달게 되겠죠.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상식적인 면에서 접근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4번의 내용.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다른 거는 뭔가 다 이유가 있는데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이 차이만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해당 문제는 자주 출제됩니다. 자, 오늘 23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의 저자 한일의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